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그냥 명쾌한 최원장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기성전결 그런 거 없고요. 설거지 하면서 청소하고 정리하며 담담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저도 알러지 대마왕이라서 여러분처럼 자주 주눅 들고 남들의 시선을 언제나 의식하고 잘 위축되고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곤 합니다. 저도 제 알러지를 수시로 치료하고는 하는데 치료를 계속 하다 보니 어느샌가 성격이 많이 바뀌고 긍정적으로 회복되어서 제가 아예 꿈꿔본 적도 없었던 엄청난 것을 시도하고 이렇게 유튜버로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알러지 패밀리의 본성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가 봅니다. 얼마 전에 명쾌한 최원장 유튜브 채널에 명쾌한 최원장이 뭔가 방어적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영상 수백 개 속에 수천 개가 넘는 댓글로 여러분이 응원도 해주시고 잘 나왔다고 감사 인사도 해주시는 그 틈에 이런 댓글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수천 번 칭찬을 들어도 딱 한 번 혼이 나면 그게 각인이 돼서 가슴에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알러지 패밀리들은 그 성향이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고마워하시고 인사해 주시고 하는데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단 한 명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예민하게 촉수를 세워서 살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치료하고 의식의 수준의 평균점을 높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꼭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회피입니다. 맞대면하지 못하고 자꾸 피하고 숨어요. 명쾌한 한의원도 딱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 성격 같으면 어디 이면도로 구석으로 숨고 싶었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들들 볶아서 그나마 4차선 도로 코너 건물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이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배명 빌딩이 털을 팔 때부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건물이 다 비어있는데 못 들어갔어요. 용기가 없어서요. 그래서 남들이 먼저 자리를 다 잡고 4층에 눈 코딱지만한 자리가 남아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자리밖에 없어요. 이럴 때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덕분에 옆집 치과는 공골만 하고 우리 한의원은 코딱지만 합니다. 건물을 겨우 정했는데 방향도 못 정하겠고 층도 못 정하겠고 그냥 남들이 먼저 선택하고 남은 자리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회피 성향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사거리 코너에 눈에 띄는 건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저의 자신감과 용기를 다 소모했어요. 그래서 간판도 작고 광고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든 잘 보이게 한다고 LED 광고판 달고 유리에 썬팅하고 난리인데 명쾌한 한의원 간판은 불도 안 들어옵니다. 어차피 간판 보고서 저를 찾는 분이 없을 테니까요. 간판에 불 들어오는 거 전기세가 아까워서 꺼버렸어요. 블로그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 나왔다고 소개를 해줘서 전화를 했더니 블로그를 다 읽고 이해가 되면 전화를 하라고 하네요. 블로그 들어가 보니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글이 너무 길어. 읽어야 되는 글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글을 길게 못 읽겠다 하실 분들은 탈락입니다. 남들은 이렇게 치료한다. 그것도 치료할 수 있다. 나 치료 잘한다. 광고를 못해서 안달인데 치료 후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서로 이웃으로 인정받은 분들만 볼 수 있게 다 숨겨놨다고 하죠. 지금까지 치료 후기를 놓고서 문제 삼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꽁꽁 숨겨놨습니다. 의료법 때문에 그렇죠. 어떤 환자분과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풀 생각을 하지 않고 회피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개원 초반에 햇병아래 시절의 이야기지만 내가 치료해줬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아예 그냥 치료하지 마시죠 하고서 치료비 다 돌려주고 마무리하고 끝내버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그래도 알러지 대마왕이라서 그런 성격이 있기도 했는데 명쾌한 알러지 클리닉의 캐릭터도 한몫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들 아무도 안 하는 초유의 한의학으로 하는 알레르기 탈감자 클리닉이었으니까요. 의학적으로 알레르기는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유수의 대학병원 알레르기 내과를 가보십시오. 면역 억제제, 졸레어,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를 제외하면 어떤 약도 없습니다. 아니면 식사법과 생활 교정으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하도록 평생 관리하는 거고요. 정말 일부의 의사 선생님들이 탈감장 요법으로 면역 주사 요법이나 설화 면역 요법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전 세계 어디를 뒤져도 알레르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전 세계 최고라고 알려진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든 하버드 의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알레르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레르기 클리닉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긴장되고 조심스러웠을까요? 이 클리닉이 자리도 잡기 전에 어디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사이비로 고소 고발이 들어오진 않을까? 한의학적인 베이스를 탄탄하게 갖추는 동시에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버텨온 지난 7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바이아를 이용한 AK 촌화 기술로 알레르기 탈감작 치료를 시작한 것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과 치료 사례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클리닉을 처음부터 간판으로 내세워서 진료할 수는 없었고 저는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적인 클리닉과 섞어서 진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은 지금처럼 SNS가 폭발적인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블로그나 유튜브로 환자분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기반도 전혀 없었고, 게다가 저는 광고 기술도 없었죠.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니게 운영하니 한의원은 하는 족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쾌한 알러지 치료 딱 하나만으로 승부 보겠다고 배수진을 쳤던 것이 2016년입니다. 그때로부터 만 7년을 채웠습니다. 지난 7년간 제가 이뤄낸 것은 알러지 치료는 정말 근본적인 치료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전형적인 알러지 질환뿐만 아니라 시보나 칸디다, 만성종이염 축농증, 장염 등의 만성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툴이기도 하면서 정신과 질환을 비롯하여 암과 자가 면역 질환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실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을 치료하는 건데 평가가 참 박하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치료가 잘 안 돼서 실망스럽다는 말은 참 쉽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잘 치료된 사람이 몇십 몇백 배는 될 텐데 인터넷이나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 정보를 찾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왜 그러시는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잘 나와서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인터넷에 뭘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해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유례가 없는 이런 유일무이한 클리닉을 하면서 이만큼 욕 안 먹고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있다면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시는 환자분들이 극강입니다. SS 의료원 과장님이 이거 고치면 노벨상입니다. 아예 기대를 마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헛돈 쓰지 마세요 하셨다는데 그런 분들이 하루에 수십 명이 들락거립니다. 그런 극한 환자분들을 이곳 사는데 제가 사기꾼이었다면 벌써 큰 문제가 벌어졌겠죠. 명쾌한 한의원은 폐업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극도의 조심스러움과 예민함을 안고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움과 예민함은 걱정과 쉽게 연결되고 걱정은 불안과 공포를 불러옵니다. 저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감정을 청소하고 리세팅합니다. 이모션 리세팅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접근하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돈을 화두로 영상을 올렸지만 돈에 대해서만 이모션 리세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노우사 비영공, 칠정,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지치고 어떨 땐 슬프거나 우울하고 가끔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각종 감정을 휘말릴 때 저는 제 감정을 수시로 청소합니다. 제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명쾌한 패밀리들입니다. 제 능력을 넘어가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버거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저의 실력도 향상이 되고 그 환자분들이 고비를 넘겨 좋아질 때는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그게 마냥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도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못할 것 같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질질 끌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원래 치료가 안 되는 질환입니다. 치료를 못하는 질환이라 치료를 못할 것 같아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예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시면 안 되는 거였겠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한 소리를 듣고 강하게 말해야 되겠다. 희망이 없을 것 같으면 빨리 말씀드리자 마음먹고 오늘 오신 초진 환자분께 증상 위중합니다. 치료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체력도 부족한데 그 멀리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영상을 보고 희망을 갖고 나도 살고 싶다고 그 멀리서 왔는데 왜 이렇게 매몰차게 보십니까? 하며 울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장단에 놀아야 되는가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초진의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임을 더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다가는 제 심장이 남아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늘고 길게 오래도록 명쾌한 패밀리들과 같이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세워야 하고 원칙대로 기준대로 말씀드리되 선택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싶습니다. 난치병 환자분들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다 진료해드리고 다 살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냥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환자분들은 초진 때 딱 10번을 먼저 치료하고 싶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번이 많은 횟수가 아닙니다. 어차피 치료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 10번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스테로이드만 드시고 있던 질환입니다. PT를 받아도 10회 운동하고 보디빌더가 되겠습니까? 필라테스 10회 PT 받고 연예인 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치료 10번이 결코 많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치료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대부분 그 10번 안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즉 초반에 10회 코어6 기초 영양소를 치료하는 과정은 알러지 치료가 잘 맞는 분인가, 환자분의 질환이 알러지 치료에 반응하는가의 유무를 관찰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기초 영양소를 치료하며 몸의 대사 과정을 바로잡는 기초 과정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잘 낫는 분들, 좋은 결과를 내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베이직 치료를 잘 넘기고 그때부터 바로 주 호소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치료가 잘 안 되고 힘겹게 치료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그 10번의 치료를 힘들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치료 회차를 많이 소모하게 되기도 하고 명현도 심해서 힘듭니다. 명현은 곧 알러지 반응이기에 명현이 일어나면 그 알러겐이 곧 그분의 질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알러겐 치료가 잘 되는 것이 그분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너무나 관련이 깊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방향이 맞기는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환자분의 체력입니다.
힘들게 한 아이템의 치료를 넘기고 또 하나를 넘기며 고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체력이 깎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알러지 치료를 받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지치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는 중환자분들은 크게 초반 10회 치료를 마무리하고 나서 알러지 치료를 더 이어나갈 것인지, 휴식을 하면서 천천히 치료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중단할 것인지 꼭 검토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힘든 치료를 이어나가는 분들을 보는 저의 마음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본인의 몸을 맡겼는데 저는 그분의 생명을 얻기에 짊어지고 있는데 저는 신이 아닌지라 여러분의 운명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낫게 해드릴 자신이 없어지는 순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차마 입에서 말이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10회차라는 시점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그 타이밍에는 치료가 잘 진행 중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초진 때처럼 환자분과 이야기할 타이밍을 정규적으로 마련하고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 의논 후에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모든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잘 안 나오면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꼭 안 나오시거나 명연이 심하고 힘들면 저도 심신의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환자분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 비슷하고 다 똑같이 대하면 그중에 아픈 손가락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의 징크스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댓글로 제 유튜브 영상의 얼굴을 보시고 너무 무미건조하고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청소할 때가 다 됐다는 것이 화면에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늘 방어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학창시절에 한의계 선배들이 명의의 조건은 다른 게 없다. 자기가 낫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내는 기술, 그게 명의의 조건이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시절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제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하나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로 잘 나을 사람을 잘 골라내는 능력이 있지 못하면 빛을 발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낫게 해드릴 수 있는 분만 치료해보고 싶은데 제 수준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모든 환자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혹여나 제가 힘내라는 응원 드린 것이 불편한 분들은 속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로 전화하시면 우리 스태프들에게 사연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그날 저녁 미팅에는 저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혹여나 1대1로 명쾌한 체원장과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로그인 후에 톡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진료 중에는 보기 어렵고 퇴근 후에는 확인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